초상화가로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데 왜 굳이 그림으로 그려요? 집에 카메라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초상화가 정중원입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작품들은 역사 속 인물이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작가들을 좀 그렸습니다. 조지 오웰, 버지니아 울프, 다자이 오사무 작업을 끝냈고요. 프로페셔널하게 제가 돈을 받고 처음 그림을 그린 거는 아마 어떤 광고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들이 오바마, 시진핑 이런 세계 리더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넣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공식 의뢰부터 회장님들, 법조인들, 주로는 뭔가 기념을 하실 게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그 레거시라 그러잖아요. 본인의 성취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굉장히 소소하게도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작업 과정에 내가 일체 관여를 안 할 테니까 그냥 정작가가 바라보는 대로 나를 그려달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맘대로 그려다 드리면 막상 또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초상화가로서 연륜이 생긴다는 게 그거 같아요. 그림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타인이 바라보는 그 대상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가를 제가 추리해서 알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초상화 작업이었는데 나름 열심히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 20-30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식은땀 나고.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입술에서 새어나오듯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때는 정치 쪽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 전에는 오랫동안 군인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지인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는 정치인의 페르소나를 그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나워 보이기를 원하고 강해 보이기를 원하고 호랑이 같은 인상을 원한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부드러운 뽀얀 이미지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게 직관적으로는 그런 초상화 문법에 좀 반대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피부는 더 거칠게 만들어주고 눈동자 크기는 더 줄여주고 눈썹 각도는 더 기울여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죠. 이게 나 혼자 좋다고 그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초상화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처음엔 되게 약간 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과거에도 같은 이유 때문에 저보다 훨씬 되게 전설적인 화가들도 비슷한 곤경에 처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윈스턴 처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칠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80세가 되셨을 때 영국 의회에서 공식 초상화를 제작을 해요. 그레이엄 서덜랜드라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을 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일잔치에서 공개가 돼요. 근데 그 생일잔치가 그냥 조촐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여왕도 착석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 그림이 딱 공개가 돼요. 근데 처칠이 그 그림을 딱 보고 단상에 올라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그림은 모던 아트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칭찬 같은데 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미술은 아름다움을 그리는 미술이고, 모나리자나 루벤스의 그림이나, 근데 모던 아트라는 거는 그것과 반해서 왜 피카소 그림 떠올려 보시면 알잖아요. 일부러 못생긴 거, 추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던 아트의 훌륭한 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 진짜 애써서 못 그렸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일화만 봐도, 또 그 이전에는 더 유명한 화가죠.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라고 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 당시에 유럽 최고 권력자였던 이노켄티우스 10세 교황의 초상화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 초상화는 역사상 그려진 초상화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꼽아라 그러면 꼽히는 그림입니다. 어찌 보면 이노켄티우스 10세는 그 덕에 약간 불멸의 존재가 된 건데 막상 본인도 그 그림을 싫어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트로포 베로라고 너무나 진실되다 라고 딱 두 마디를 남겼답니다. 그것만 두고 봐도 이 초상화라는 장르는 미술의 다른 장르와는 달리 화가 본인과 피사체가 되는 그 대상 안에 뭔가 화학작용이 좀 더 있어야 되는 장르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그분하고 또 얘기도 좀 오래 해보고 그 사진첩 같은 게 있으면 사진첩 같은 거를 같이 보면서 어떤 얼굴을 마음에 들어 하고 어떤 얼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어떤 각도를 원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개인 작업이 훨씬 재밌죠.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싶은 인물을 선정을 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제 개인 작업은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없어요. 역사 속 인물들, 신화 속 인물들.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상상력도 많이 동원이 되고 제가 스스로 연출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사전 조사도 많이 해요. 뭐 이 인물이 눈동자는 어떤 색깔이었는지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조사를 하고 그 인물의 초상화나 옛날 초상화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제가 비슷하게 생긴 모델들을 섭외를 해요. 사진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사진처럼 그리는 작업의 첫 번째 그림이 호메로스였어요.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비슷하게 생긴 모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외국인을 섭외하는 건 쉬운데 굉장히 나이 든 그 할아버지 외국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태원 거리도 막 돌아다녀 보고 막 외국분들 많이 오시는 데 가가지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에도 막 아름아름하고 그랬는데도 못 찾다가 제가 일이 있어서 저기 해방촌에 있는 어떤 카페로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있던 테라스에 너무나 완벽한 긴 하얀 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른 신사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했죠. 그래서 그 모델들을 똑같은 조명 아래 놓고 여러 가지 참고 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들의 이제 피부 질감이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일종의 합성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방식도 훨씬 밟아야 될 단계가 많고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제가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작업이니까 만족감은 그게 더 커요. 초상화가로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데 왜 굳이 그림으로 그려요? 집에 카메라 없으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누구나 너무나 쉽게 초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1인 1카메라 시대잖아요. 과거에야 뭐 초상화를 그려서 기념한다는 게 정말 사회에 극소수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카메라 덕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같은 이유로 초상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초상화를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메라가 많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더 초상화가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는 특히 요새 찍는 디지털 이미지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픽셀이 보이고 그림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붓자국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그 붓자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낭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작업을 넘어서서라도 초상이라는 거는 넓은 시야로 봤을 때 그 사회를 기록해주는 역할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제작되고 기념되고 있는 초상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경우에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뭐 가족 사진, 뭐 애인 사진부터 사회적인 단위에서는 세종대왕 동상이 광화문에 서 있고 어디 가면 누구 동상이 서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초상은 적극적으로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거꾸로 다 반출을 해보면 나는 왜 이 사람의 얼굴을 지갑 속에 넣어 갖고 다니지? 나는 왜 이 사람의 이미지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갖고 다니지? 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하필 우리나라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딴 사람도 아니고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서 있을까? 우리는 왜 이 사람의 동상을 만들려고 하고 저 사람의 동상은 파괴하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개인에 대한 생각부터 사회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초상예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